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덕후입니다.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자, 얼핏 들으면 별 문제 없이 들리지만 이 발언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부천시 의원이 대체 보육교사에게 한 발언인데요.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를 값싸고 질은 낮지만 잘 팔려가는 물건이라고 취급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보육교사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현 YMCA 사무총장과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부천시 의원 막말 발언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공청에서 일어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9월 말경 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이제 열린광장이 주최한 감정 노동자 이제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이제 공청회였는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이제 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이제 워딩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싸 보이기는 하지만 잘 쓰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이제 언어이면 틀림없는데 다음 발언을 내용을 보면 싸 보이기는 합니다만 잘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휴가 대체, 이제 병가 대체 이런 걸로와 연결시켜 보면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이나 이제 방법, 제도 정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체 보육교사를 지칭하지 않고 전체 보육교사 또 어떤 그 제도를 지칭한 게 아니고 보육교사를 지칭했다면 뭐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들어도 현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공청회 말미에 발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보육교사 대체 인력이 저희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센터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싸 보이긴 합니다만 잘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휴가 대체, 뭐 병가 대체 이런 걸로. 네, 직접 들어보니까 뭐 더욱더 충격적인데 본인 의원님도 본인의 발언이 조금 싸 보이다 이런 뭐 표현까지 했어요. 현장에서는 뭐 이걸 제지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뭐 수긍하고 이제 넘어가는 이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험한 막말로 이제 이해됐다면 참석자 중 일부가 강력하게 이제 제지를 하고 이제 항의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제 공청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아마 정재현 원장과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좋지 않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자신의 어떤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동안 정재현 위원장을 경험해본 경험칙상 상당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발언은 정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보육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한 막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체교사 제도가 활성화됐다, 잘 팔리고 있다, 제도 자체가 잘 팔리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이 제도 자체를 잘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오도돼 가지고 이제 보육교사로 이제 보육교사를 비하하는 정도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도가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의 어떤 표면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육교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서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팔린다? 팔린다면 대체교사가 팔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한번 다시 곱씹게 됐었고 제 근처에 있었던 같이 동행했던 원장님들은 그때부터 웅성웅성 하시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대체교사가 팔린다라는 게 뭐야? 이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거는 정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아? 팔린다는 걸, 대체교사가 팔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제도를 팔린다라는 그런 용어는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들이에요. 존중받는 언어를 좀 더 써줬어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권리 보호를 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저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들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말을 전달받기를 원했는데. 네, 보육교사들의 이제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표정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예.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표정과 발언이었어요. 보육교사들이 이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이제 집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그 당일날도 아마 그 현장에서 문제 제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당황한 분위기였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재훈 의원 입장에서는 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은 좀 억울한 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의 성격과 그 대상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그 대체보육교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네. 대체보육교사는 굉장히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정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청회 자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신 분들은 이런 지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라든지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 전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 그 자리에 모이셨던 거죠. 그런데 정재훈 의원은 그 자리를 주관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참여했다는 거는 거기에 참여한 분들 입장에서 보였던 시연이 관심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직업 특성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들으니 그게 더 황당하고 더 나중에 분노하게 되고 하는 조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을 좀 지켜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돌봄 노동의 지위를 새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흐름 속에서 그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하는 걸로 하여튼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전도되고 화나게 하고 그 문제가 악화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분들이 사실 집회하기 쉽지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가서 집회를 2차례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집회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좀 가능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례나 집회를 하고 지금 경기도당에 징계 청원이 돼 있고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 보육교사들의 어떤 근무 환경 개선을 해서 말해도 공청회에서 오히려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이긴 한데요. 분명히 또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3차례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이제 워딩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이제 인정한 건데요. 그동안 그 공청회에서 끝까지 앉아서 관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보육교사들, 감정 노동자의 어떤 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정재인 위원장의 어떤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논란이 일자 이제 곧바로 이제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실제 이제 지적이 나온 날 곧바로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가 실수했구나, 워딩 자체에 뭐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보육교사하고 이제 가족들이 진심으로 이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 이 부분을 셀프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없다,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어떤 페이북이라든가 자신들이 몇몇이 알고 있는 어떤 페이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일부 회원들이 이제 반발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규탄 집회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체교사 제도가 현장에서 이제 호응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뭐 좀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제 표현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정재일 위원장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뭐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저는 뭐 보육교사를 비하하거나 이제 그런 속셈은 없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의도된 발언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SNS에 이제 공식 뭐 사과를 했긴 했지만 예. 그게 이제 진정성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예. 최근에부터 해외 연수를 갔다 오셔서 지금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입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 그 이후의 입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없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합의를 했고 이제 사과까지 이제 어린이 연합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이 뭐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기열 원장이.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좀 사과를 했겠는데 이게 좀 가라앉지를 않고 있어요. 사과가 오히려 또 이렇게 뭐 화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육교사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이제 징계 청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재현 의원이 쓴 글을 저도 봤는데 네. 그 사과 자체는 되게 진정성 있게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재현 의원이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그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네.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과는 당사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재현 의원 입장에서야 SNS도 그 선출직 공직자의 SNS는 사실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건 당사자들이 진솔되게 만나서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고 더 뭔가 당사자들이 물론 이제 그 경기도당의 징계 청원에 한 게 맞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더 과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분들이 분노하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할 때 그 문제 제기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징계 청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징계를 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퇴하고 제명까지 요구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어린이집 연합회가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민간, 국공립, 법인, 직장 이제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4개 분과위원회 어떤 그 소속의 회원들은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가정분과 어린이집 회원들만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재현 의원의 어떤 발언 자체를 비하 수습 막말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현 위원장의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어떤 그 경험칙상 거센 말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그 나름 보육교사 어린이집 그 전에 어린이집의 어떤 문제, 최저임금 문제들 거론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성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뭔지를 사실은 많이 노력해 왔고 의정 활동에 어떤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 언어 자체, 이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아서 사실 정재현 원장을 이제 비토하고 막말 사전으로 이 뭐 도당의 징계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오 기자님 말씀대로 발언의 수위는 좀 높았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보육교사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렇게 또 사과도 했는데 지금의 이런 논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주체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연합회나 부천시의회나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사법 문제도 해결을 할 때 회복적 정의라고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조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 좀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입장이나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있고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슨 회복적 정의라든지 그래서 피해 회복이 되도록 만들고 그 대상자도 그 발언했던 대상자도 이후에 이거를 계기로 좀 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주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없이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좀 억울한 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경기도당의 징계위원회로 지금 청원이 돼 있는 상태가 안타까운 거죠. 네. 유독 사실은 네네. 가정분과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이제 반발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나머지 다른 이제 회원들은 이제 반발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제 보육교사하고 이제 대체 보육교사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뭐 특정 사안에 대한 저급한 표현은 맞습니다. 이제 정계위원장의 표현 자체가 워딩 자체가 이제 저급해서 논란이 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고 이제 그 징계 청원서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통상적으로 이제 뭐 페이북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사실 사과를 하고 또 지역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도 사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또 정재현 위원장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보육교사들의 노동 환경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발하지 않는 그런 보육교사들은 뭐 용서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미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정재현 위원장의 사과를 다 받아들였고 그 뭐 회장 자체도 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정치인들의 막말 기초의원뿐만이 아니죠. 왜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막말 사태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굉장히 하여튼 극단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언론 환경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 개인의 그런 노출들이 굉장히 강하고 언론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회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극적인 용어들을 자꾸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막말 논란은 요번에가 처음이 아니고, 부천시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다뤄질까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가 아무 결론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것 자체가 반복되는 게 이게 하여튼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의 계기로 그 부천시 조례 중에서 부천시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시청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조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조례가 4개 조항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윤리시청 규범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윤리 강령 및 시청 규범 조례가 14개 조항으로 돼 있고 시의원이 지켜야 될 그런 덕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의회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태도, 공인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이 기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시민들이 듣기에 그런 거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되고 또 다른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차제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자, 앞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징계요구서가 접수가 돼서 앞으로 절차가 궁금한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저는 경기 사무처가 도당 사무처가 이제 청원서를 이제 윤리 심판원에 보고하고 이제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이제 윤리 심판에서 기각을 한답니다. 사안이 뭐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조사를 시켜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윤리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음주운전이나 이제 성범죄 등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는 징계 및 이제 출당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체교사 제도를 비하하는 막말했다는 이유로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이연합회와 합의를 했고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양측이 좀 잘 합의를 해서 화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